오늘 1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일단 0주차 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혼선이 생긴 게 좀 많아서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터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간략하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해가지고 기터브에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일단 운영진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7팀이 첫 번째로 발표하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룰렛 돌려서 순서 정하고 마무리로 5팀이 발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겼는데 누르면 바로 되는 건가? 위에서부터 쭉 할게요. 8팀 저거 아니야? 팀장. 그러면 이 순서대로 치나요? 그러니까 8팀, 6팀, 1팀, 4팀, 3팀, 2팀 하고 5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팀 먼저 나와주세요. 7팀 먼저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7팀이고 이번에 팀명은 1등할 확률 87%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팀 이름을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7팀과 8팀이 이번에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7팀과 8팀이 합쳐져서 더욱 이제 대회를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1등할 확률이 87%가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팀원은 팀장은 하연님이고요. 그리고 팀원은 저랑 김민성, 김지원, 김아윤, 박지호로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 및 노동법 위반을 막기 위한 법 AI를 구축을 하기로 아이디어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할 분담은 프론트엔드는 하연이와 지원님이 하기로 했고, 백엔드는 하연님이랑 저랑 지원님이 하게 됐습니다. 그 AI는 회의한 결과 모두 일단은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법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법 데이터를 확보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주면 그런 관련 법을 탐색해서 이런 법이 존재하고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법이 존재하므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상세히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일단 노동자들을 주로 삼았으나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시키고 싶어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0주차는 아이디어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1주차는 내용을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2주차는 1차적으로 새싹 해커톤 제출을 위해서 완성을 하고, 3주차는 3주차부터 6주차 같이 파이썬 메이커스 데이를 위한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 학습에 관해서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Vue.js나 리액트를 공부할 예정인데, Vue.js가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하기 쉽다고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Vue.js나 리액트로 할 예정인데, 이거는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이썬 웹 백엔드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장고를 공부하는 데 있는데, 장고가 법 쪽에 데이터를 찾기도 휴석을 하고 특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어서 이걸 장고를 하면 더 편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 AI 같은 경우는 데이콘의 대회 옆에 보면 학습이라고 다양하게 CNA나 RNN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커스 데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팀 발표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1차적으로 완성하는 게 제출 입자였어요. 네. 맞다. 설명 안 들었다. 1차적으로 완성하는 거는 일단 요까지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것까지. 근데 시간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싹 해커톤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점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가 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면 그 외국인한테 맞는 언어로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법을 모은다. 네, 알아듣기 쉽게.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와서 노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국 법을 번역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법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관련된 법을. 네, 일단은 새싹 해커톤까지는 1차적으로는 법을 알려준 역할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거 일단 법만 알려주고 그 나아가서는 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방안까지 알려주고 특히 내국인 노동자라고 했지만 이 다양한 언어를 새싹 해커톤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출할 때는 노동자라고 일단은 바꿀 생각입니다. 일단. 네, 그러면 시인과 RN 일단은 그 AI 쪽에 했을 때 CN인과 RNN은 사실 큰 관련은 없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자연어 처리가 우선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일단은 이번 메이커스데이에는 자연어 처리만 중점에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CN과 RNN은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CNN 같은 경우는 약간 문서 분류나 약간 문서 인식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CN은 원래 이미지 분류인데 약간 텍스트 분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CN을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어뢰는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처리나 예측하는 거나 그런 거에 사용할 예정인데 저희도 일단은 많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사실 구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WeAll 팀입니다. 저희 팀명은 영단어 WeAll과 AI를 합쳐 만들었는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AI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해커톤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고안해낸 팀명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열린 데이콘에서 열린 새싹 해커톤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앞서 7팀 쪽에서 인원 변경이 있었다시피 저희 측에서도 인원 변경 및 팀 경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저희가 여러 서비스들을 고안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의 아이디어 중 하나를 구현해 보는 것으로 회의 결과를 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AI 기반 맞춤형 예술 도구 서비스입니다. 현재 생성형 AI가 그림이나 음악까지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춰서 기존의 장애로 인한 한계에 해당했던 예술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눈이 안 보이니까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진동 기반의 음악 작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AI 선생님입니다. 어린이,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고안해 보았습니다. 한글이나 숫자 등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지식 학습을 위한 플랫폼으로 AI를 이용해서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는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또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시각장애인들은 버스 노선을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노선을 찾는다고 해도 이 버스가 내가 타야 하는 버스인지, 타야 되는 버스가 도착했는지 도착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탑승하고 난 뒤에도 결제 단말기나 하차 벨 또는 하차하는 문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중점을 맞춰 개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길 안내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버스 노선의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GPS를 이용해서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가야 될 방향을 음성 안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정류장에 도착한다면 탑승할 버스가 올 때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음성 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자동 결제 서비스입니다. 앞서 생성형 AI로 찾은 버스 노선표에 따라서 현재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버스를 찾아 버스 기사님께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고객용 앱 쪽에서 버스의 이용을 선택할 경우 기사용 앱에서 교통약자 고객의 탑승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대비할 수 있고, 결제 역시 사용자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해서 별도의 태그 없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에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우선 작년 메이커스데이 때 피그마를 이용해서 스타일리의 채팅창 쪽을 구현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프론트엔드 쪽을 주축으로 맡게 되었고, 또 백엔드 구현 강의를 한번 수강해 둔 경험이 있는 허지윤 님께서 백엔드 파트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AI 파트의 경우는 현재 4학년으로서 AI 관련 경험이 풍부하신 홍찬미 선배님과 현재 학부연구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권유정 선배님께서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8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다음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오늘 일정 때문에 조금 먼저 발표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한이는 몇 팀이죠? 2팀이죠. 2팀 먼저 발표하고 순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팀 먼저 나와주세요. 8팀까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팀명이랑 이렇게 왜 지었는지 선정 이유를 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오아시스고요. 이제 오아시스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가상세계를 뜻하는데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오아시스처럼 팀 오아시스도 상상하는 무엇이든 구현한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만든 팀 이름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이제 강수량 시계로 결정됐습니다. 강수량 시계는 이제
장마철에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날씨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좀 축소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를 문 앞에 붙여가지고 일일이 핸드폰을 보면서 날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오는지 하루 그 강수량을 대략적으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자기 스케줄에 맞게 우산을 챙기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우비를 챙기든가 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작동 원래는 이제 꺼져 있다가 이제 초음파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을 하면은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픈웨더 맵 AIP를 사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날씨 데이터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전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강수량이 이제 50% 넘으면 파란색 LED를 켜고 그리고 50% 미만이면 노란색 LED를 켜가지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리소스 같은 걸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 LED, 뭐 초음파 센서 그리고 데이터 수신받기 위해서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해야 되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제 ESP 모델이 4,400원으로 약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랑 브레드보드랑 그리고 이제 와이어랑 저항이랑 등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제를 정하면서 처음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 ESP01 와이파이 모듈은 이제 여러 개 핀이 존재합니다. 8개 정도 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RX는 이제 데이터를 수신받는 핀이고 VCC는 전원을 공급하는 핀이고 그리고 GPIO 그 0부터 2까지는 이때 입출력에 사용되는 핀입니다. 리셋은 모듈 리셋하는 핀이고 그리고 이네이블은 이제 VCC와 연결하는 그러니까 VCC와 연결하는 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공부해야 되고요. TX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우노랑 좀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ESP01 이 모듈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우노의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은 9600bps인데 이제 그 ESP01 모델은 기본적으로 11500 bps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통신 속도를 이제 9600bps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댑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픈웨더 API를 사용해서 실시간 그 강수량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부터 해서 이 API 호환이 되는지 정도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ESP 통신하는 방법이나 블루투스 통신 그리고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 CDL.H라는 헤더 파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참고 자료가 이제 인터넷상에 많아가지고 참고할 자료들 참고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발표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 아이고, 그냥 물어본 건데 오어시스라는 팀의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모르시는 주제랑 관련이 좀 있는 사실 주제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좀 엮어보자면 같은 물이니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팀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팀의 발표를 맡은 김상원이라고 하고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팀명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선정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대상은 고립 청년들이고요. 이제 선정의 이유는 그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말하기를 이제 과거에는 뭐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청년들이 성장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조금 사회생활을 안 하고 안에서 뭐 좀 고립되고 은둔돼 있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그 기사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명세, 뭐 기능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먼저 주제만 정해놓고 가지를 펼쳐 나가자는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추가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고립되고 은둔돼 있는 청년들은 좀 본인의 자원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조금 익숙한 PC 환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좀 물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사실 심리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 지식은 아직 잘 몰라서 뭐 논문도 찾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분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인공지능이 할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인공지능에 저희가 신경을 썼으면 해가지고 조금 더 뭐 그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하죠. 그런 거나 좀 파인 튜닝에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요즘 뭐 클로드나 GPT-4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주차별 계획은 사실은 뭐 이거는 팀원들이랑 얘기를 안 해봤지만 저는 무슨 수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주 안에 아니 4주죠. 4주 안에 모든 힘을 쏟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3주차 이후로는 별로 계획을 생각해 둔 게 없는데 뭐 아마 발표를 위해서 조금 더 백엔드 부분을 그러니까 뭐 이런 저희가 사람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분을 더 강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이렇게 있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아직 아이디어 선정만 있는 거 무엇을 고안할지 하자. 네, 완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맞다. 그 테이크 아웃인데요. 이게 저희가 회의를 저는 이제 카페에서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이제 요 고립되고 은둔돼 있는 청년들을 조금 밖으로 어떻게 뭐 꺼낸다라는 의미에서 테이크 아웃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네. 그러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팀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팀 발표를 맡게 된 심진보라고 하고요. 똑같이 박수 한번 쳐요. 저희는 일단 팀명을 전부 다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전부 다 경기 도민이고 제 친구가 저희 동네 놀러 왔을 때 기후 동행 카드로 찍고 들어왔는데 나올 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경기 도민이어서 기후 동행 카드가 안 되는 이슈로 기후 동행 카드 안 됩니다가 팀 이름입니다. 뭐 서름을 담았다는데 딱히 서름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디어 선정에 엄청 집중을 해봤는데 먼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온도 감지, 스토킹 감지기, 거북목 감지기 전부 다 막 스토킹 감지기는 예를 들어서 만들 생각을 해봤지만 거울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고요. 스마트팜, 에어드럼, 자동차, 쉽, 두더지 잡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요새 그 시청역 사건 다들 아시죠? 그 고령 운전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후진을 하시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도 있어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그 반사신경과 인지 능력을 가져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고령 운전자 테스트 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선택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 반응 속도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직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현 계획은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기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준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거랑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게임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획, 하드웨어 이렇게 계획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아이디어 찾는데 많이 힘을 써가지고 딱히 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아직 얘기가 많이 안 나와서 이번 주에 그런 걸 여러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네, 감사합니다. 다음 4팀 발표 준비해 주세요. 4팀하고 3팀하고 5팀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니? 내리면 4팀 있어요. 네, 4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팀 85고요. 간단하게 각각의 학번을 합쳤더니 딱 떨어진 5단위로 나와서 85로 정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안은 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가장 저희 의견이 맞았던 거는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유징 욜로 9. 좀 거추장스러운데 쉽게 말하면 스테레오 카메라와 욜로를 사용한 거리 추정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와 욜로 간단하게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틀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거리를 측정함과 동시에 그 사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쭉 돌면서 이렇게 객체를 판단하고 욜로 시스템을 같이 탑재했기 때문에 그 객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라이더 센서가 아니고 카메라로만 3D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우측에 매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장점과 단점, 주요 원리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더 센서는 무엇이냐 약간 쉽게 말해서 초음파 같은 건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현재 이 라이더 센서를 빼고 카메라를 이용한 CV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라이더와 비슷한 걸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테레오 카메라란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동일한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지만 그 초음파와 같이 3D 깊이 정보를 얻는 시스템으로 주요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욜로는 실시간 객체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로 현재 9까지 나와 있으며 가장 주로 쓰이는 모델은 욜로 5입니다. 작동 원리는 여기와 같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객체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는 그래프는 욜로 시스템 밑에까지 나왔던 성능 그래프이고
지금 욜로 9이 월등히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 개발 일정은 1주차에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와 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GitHub와 VS 코드 작업 환경을 구성합니다. 2주차부터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현하고, 이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카메라는 GitHub을 통해서 활용을 진행합니다. 3주차부터는 욜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스테레오 카메라와 욜로 9을 결합하게 됩니다. 현재 욜로 9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욜로 9이 아닌 욜로 8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주차부터 6주차는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크게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음성인식, 인공지능, 도로주행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할 예정이고, 이 욜로 9과 스테레오 카메라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영상 보면 다 스테레오 카메라와 욜로를 이용한 기술들에 대한 영상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2년 내에서 1년 내지 욜로가 부흥했던 시기에 올라왔던 영상들이라서 독창성 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크로클인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때 경주차에 저희 팀원이 크록스를 신고 있어서 크로클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의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둘 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자 했고, 그리고 또한 너무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선에서 아이디어를 정하고자 해서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이 이동형 장치가 있는데, 이건 일단 모든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때려넣고자 해서 만든 거고요. 먼저 이걸 보시면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동 센서와 소리 센서, 그리고 앞면에는 이제 글자를 띄울 수 있는 LCD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동을 할 때 그 진동을 따라가면서 진동 센서와 소리 센서로 층간소음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여기 있는 태블릿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완을 한 거는, 제가 층간소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걸어다니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슬리퍼 밑에 사용자가 실내화를 신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슬리퍼 밑에 진동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앞면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를 해서 사용자가 걸어다닐 때 진동 센서로 층간소음을 감지하고,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로 소프트웨어에 전송을 해서 이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다닐 때 말고도 물건을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층간소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형 장치에서 사용했던 것을 분리를 시켜서 슬리퍼 이렇게 고정형 장치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고정형 장치를 땅바닥에 곳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소리 센서와 진동 센서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을 감지를 하고 소프트웨어에 전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보자면, 이제 각각의 이 하드웨어 장치들에서 층간소음을 감지하고 그걸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아두이노로 전송을 하면은 앱이나 웹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날짜에 특정한 층간소음의 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걸 캘린더를 보내서 각각의 날에 얼마나 층간소음을 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어떤 날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렇게 아두이노를 사용하기로 하였고요. 소프트웨어는 앱 인벤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웹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앵클 분담은 하드웨어는 박찬욱이 맡기로 했고요. 소프트웨어는 강지훈과 이상민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계획은 2주차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계획을 더 구체화하기로 하였고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5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이제 새싹 해커톤을 나가기 때문에 새싹을 주제로 노션을 좀 많이 꾸몄는데요. 저희 이제 잘하는 새싹들로 강지영님, 조예림님, 조윤정님,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명은 자라나는 새싹 이지영인데 이제 새싹 해커톤에 참여하고 이제 해커톤을 통해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지영님의 이름을 끝을 따서 새싹 이지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영님이 안 와서 약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장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현재 임시로 윤정님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싹은 15일 전에 팀장을 강제로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정이가 누굴 고를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객체 인식에 따른 횡단보도 신호 시간 조정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 동기를 고르게 된 이유는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는 보통 7초에서 이제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평균 보행 속도는 이제 성인 남성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인이든 어린이든 교통 약자들에게는 초록불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객체 인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휠체어, 노인, 아이, 시각장애인, 환자 등의 대상이고요. 주로 이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분류된 항목의 객체를 인식하면 횡단보도의 초록불 연장 시간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형 AI는 이미지 레이블링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하는 것도 생성형 AI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현 계획은 객체 인쇄로 욜로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델 서빙으로 벤투 머신러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처음 본 건데 약간 머신러닝 약간 모델들을 웹이나 다른 곳에 약간 모델 서빙처럼 약간 오픈소스라는 것인데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벤투 머신러닝을 프레임워크에 두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웹을 사용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비중을 두진 않고 AI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고를 사용한다면 간단한 기능을 추가할 건데 장고는 이제 웹에 힘을 많이 줘야 한다면 만약에 플라스크를 사용한다면 웹에 공들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횡단보도의 시간을 늘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파주와 창원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교통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나의 속성이라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휠체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약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대랑 횡단보도 주변 시설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차가 없으면 사람이 온다면 바로 초록불로 바꿔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색으로는 뭐 프론트엔드는 뭐 기본적인 3가지가 있고
백엔드는 플라스크나 장고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서빙은 아까 말했듯이 벤토 머신러닝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은 욜로라는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배는 프론트엔드는 지영님이랑 예림님, 그리고 백엔드는 윤정이랑 저가 할 예정이고요. AI는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한데 이번 주는 공부를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할 것이고요. 2주차에는 이제 공부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3주차에는 이제 최종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어쨌든 메이커스 데이 시간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나 뭐 잘못했던 게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 무조건 난 무조건 해줘.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난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횡단보도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주차 정기 발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0주차 과제가 그렇게 헤비한 건 아니었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오늘로 아마 대략적인 계획은 다 세우셨을 테니까 이번 주부터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던 저희가 좀 OT 때 설명 못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0주차 중에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노션을 개설하라고 했던 거는 요 스터디룸 안에 있는 노션 페이지가 아니고 각 팀별 협업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 해주셨는데 거기 각 팀별, 그러니까 지금 4명인 팀은 4명만 딱 들어가 있는 그 노션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회의하시고 코드도 서로 공유하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 스마클 노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요약하고 정리해서 발표 자료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저희 이만큼 했어요 하는 내용만 공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잘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슬랙 공지를 이번에 2번 올렸는데 작년에는 슬랙 알림이 잘 안 떠서 공지를 확인을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공지를 2번이나 올렸는데 자기 알림이 안 떴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확인을 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알림이 안 뜨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하겠어가지고. 네, 여기까지가 공지 사항이고 깃허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네, 깃허브 로그인하는 동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1주차까지는 이제 아이디어 기획안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해서 오시라고 했고 이제 1주차 과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주차까지 해오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원비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강의를 수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베디드 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지원비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서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식을 이제 준비 중이라서 이 1주차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지원비를 사용할 건지를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금요일까지는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잠시만요. 됐는데. 그래서 원래 막 이렇게 된 섹션이 여러 개였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변경점은 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다크모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키토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원래 6번을 정기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채석 해커톤 일정이 중간에 걸려서 중간 발표랑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3주차 정기 발표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주차 정기 발표할 내용까지 다 합쳐서 중간 발표 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 회차가 5회차가 돼서 그 중에서 3회차를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3회차를 출석해 주셔야 되고, 이제 최소가 그거고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저희가 전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불참 해결 방안서, 그러니까 정기 발표에 빠질 경우에 작성해야 되는 그 문서하고 여러분들 팀 회의에 빠져야 돼가지고 일정을 좀 고지를 해야 된다 할 때 작성해야 되는 문서를 따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4번째 조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몇 번, 그러니까 얼만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8팀이 7팀, 9팀으로 분할해서 병합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전체 8팀이 되었습니다. OT 영상 올라갔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점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인원수 차이가 크게 없어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없어도 주중에 생각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정기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